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오늘은 역사도 아니고요, 역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예, 시사블루, 아예 말머리 그렇게 확정 졌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 시사블루야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물줄기가 바뀔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거는 11월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결산식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오늘도 이제 역시 야구 및 스포츠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야구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파일을, 그러니까 이 녹음을 내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일 이제 2차 드래프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2차 드래프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FA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전에 소식들이 빵빵 터지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차라리 오늘 미리 이 FA 소식하고, 그리고 지금 2차 드래프트 관련한 카더라를 좀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차 FA 결과 나오는 거 봐서 그 뒤에 하루 이틀 뒤에 올리고, 이렇게 좀 짧게 두 번씩 짜게서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저희 경품, 저희도 합니다. 예, 29명께 커피 쿠폰 드리는 거. 지금 두 분이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지금 누구신지 카톡을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 예, 제 카톡 아이디가 POLI 폴리입니다. 폴리. 제가 이제 경찰이 아니라 정책의학과 출신이라. 그리고 숫자 2779. 예, 그거를 아이디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박진행이라 불리우는 강사 박병률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게 접니다. 거기로 나 구독자다, 그리고 이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댓글 남겼다, 요렇게 인증샷 2개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기다려본 다음에, 일단 처음 보내주신 분이 우리 닉이 어떻게 되시더라. 예,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었는데, 예, 우리 호노리님. 네, 호노리님은 제가 내일 중으로, 예, 일단 커피 쿠폰 1호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 구독자요, 그리고 나 여기에 댓글도 남긴 적이 있어, 요렇게 2개의 인증샷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엔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PD라든가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불PD나 교선생이 보내면 놀라지 마시고, 아, 경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굴파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요. 예, 당연히 가라앉아야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많이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또 주말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또 독감에 걸리셔갖고, 진짜 이렇게 아픈 게 끊이지를 않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저하고 저희 부모님 나이를 다 합치면은 200살이 넘어요. 아플만 하죠.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특히 오히려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잘 안 걸리는데, 뭔가 좀 계절이 아사모사하게 바뀔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다 좀 흘려드렸습니다만은, 그 LG 트윈스 우승과 관련해갖고 조금 남아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띄워드렸으니까 그거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FA하고 2차 드래프트 카더라. 예, 물론 이제 APBC 참 아쉽죠. 예, 아쉬운데 그거는 지금 짧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뒤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롯데 쪽서부터 2차 드래프트고 나발이가 싸이 하고 빵빵 터지기 시작한 FA 소식부터 한번 SBS에 우리 그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끝년이 박가영 아나운서 발로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야구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초반 롯데 출신 베테랑 FA 타자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론 날 줄 몰랐어요. 이적한 반면 전준우 선수는 롯데에 잔류했습니다. 두 명을 다 잡긴 쉽지 않았죠, 롯데가. 예. 하나는 롯데에서 뛰었던 안치홍과 6년 최대 총액 72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확히는 4+2년입니다. 7억 원에 옵션 8억 원 등 총액 55억 원. 그리고 이후 2년간 총액 17억 원에 대해 구단과 선수가 각각 선택권을 갖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오게 돼서 자, 안치홍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되어서 내년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홍을 놓친 롯데는 37살 베테랑 전준우를 잔류시켰습니다. 4년 전 첫 FA 계약 때 34억 원의 조건보다 10억 원 이상 많은 4년 최대 총액 47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모든 구단이 다 FA 잡고 싶어 하죠. 특히 자기네 팀 FA에서부터 이제 주저앉히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LG도 은근 골치 아픈 거예요. 임창규에다가 함덕주에다가 김민성까지 있어버리니까 서건창은 결국 사수를 택했습니다. FA 신청을 안 했죠. 근데 지금 서건창은 사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2차 드래프트에 야 누가 풀렸다 카드라, 얘 그 카더라 명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안치홍, 전준우 둘 다 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준우 쪽으로 뭔가 좀 시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이거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실제 노리는 타깃은 안치홍이었는데 전준우 쪽으로 시게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동격서죠. 그러면 롯데 쪽에서는 전준우 쪽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이 야구가 또 돈이 다도 아니고 또 야구가 충성심이 다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어쨌든 전준우는 롯데의 뼈를 계속 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치홍은 안치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래 책임을 따지자면은 그 당시 정말 의지가 있었나 싶었던 기아와 당시 조작 단장의 책임이 제일 크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팀을 옮기기 시작하면 이런 선수들은 팀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정근우의 케이스라고 보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치홍이 정근우의 길을 좀 걷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정근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당시 스크에서 먼저 나가고 싶어 했던 거고, 안치홍 같은 경우는 아니 전준우한테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요 봤더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셀러리 캡을 자꾸 소프트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셀러리 캡은요 그 하드와 소프트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드와 소프트의 중간만 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굵직한 FA가 두세 명이 동시에 나와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 못 잡아요.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을 내년에 KT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엄상백하고 고영표가 동시에 풀리거든요. 그러면 KT가 과연 이 두 선수를 다 잡을 수 있냐? 더더군다나 선발 투수 자원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미리 예상해보는 FA가 그렇다는 거죠, 판세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누가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질 수밖에 없냐? 당연히 안치홍이죠. 예. 전준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도자 보장까지 받은 조건으로 47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렴해라고 하겠습니다만, 안치홍 72억도 가만히 보시면 4년에 47억 원이 거의 보장액입니다. 그러니까 안치홍하고 전준우를 거의 똑같이 예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치홍도 입고 싶지만 옮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안치홍의 영입은 전 단장이었던 성민규 단장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특이한 계약 조건이었던 2+2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4년을 다 채운 거잖아요, 안치홍이.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성민규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를 좀, 그러니까 롯데도 적극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도 좀 작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건데 결국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특히 의문스러운 FA 2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오지환이고 하나는 오승환이에요. 근데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야, 니들은 FA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 이미 팀하고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FA를 나왔다. 이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예전에 그런 경우 한 명 있었죠. FA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FA 나옵니다. 뭐지? 그래서 30명을 딱 채웁니다. 30명이 차게 되면은 한 팀에서 최대 3명을 영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A 영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장 FA인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가 아니죠. 오승환도 그렇고 오지환도 그렇고 얘네들이 다른 팀에 갈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팀에 폭동 날 일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데 내일 있을 2차 드래프트에 보호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묻기 위해서 일단 위장 FA로 나온 거다. 근데 오승환 같은 경우야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지환이죠. 왜? 야, 너 작년에 단연 계약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게 구두 합의였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좋게 해석하자면 와, 오지환하고 LG의 신뢰도는 그만큼 끈끈하구나.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말하자면은 이 단연 계약이 만약에 문서로만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선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LG팬 입장에서 그래, 우리 지환이 아주 충성도가 좋아 이러고 싶습니다만 세상 일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연 그러니까 BFA인데 단연 계약을 했다. 이것도 확실하게 문서 제출을 그러니까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BFA 단연 계약한 선수들 저는 당연히 KBO에 이렇게 그 서류랑 문서가 다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안 갈 수도 있구나. 저도 그거는 좀 의외이면서도 충격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예, 아직까지는 다 썰이긴 한데 LG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왼손 투수 그리고 일본 야구 경험이 있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디트리 앤스 그리고 롯데는 딜런 피터스, 이 두 선수랑 계약이 임박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 안치홍 영입을 하다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얘기가 일로 틀어지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확정이 됐습니다. 한화가 또 역시 신규 계약으로는 제1호로 또 외국인 타자를 영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워낙 잘하는 선수면 첫 해 100만 불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단 하루도 올라와 본 적이 없는 선수라는 거예요. 예. 요나단 페라자라는 선수인데 나이는 젊어요. 25살이고. 그러나 17살 때 이미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뽑혔던 친구기 때문에 구력은 나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MLB에는 단 한 게임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하나는 또 누가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양키스에서 잠깐 뛰었던 코데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도 맞으면 넘어가지만 안 맞으면은 선풍기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이에요. 예,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의 조언도 덧붙인 거긴 합니다만 제 늘 기조 있죠? 예, 맞으면 박준영 날카로운데 틀리면 마음껏 비웃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코데로를 데리고 왔으면 그래, 이름값으로라도 이러겠구나. 근데 페라자는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 경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되게 그래도 MLB 그러니까 이제 빅리그를 그래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도 좀 밟아본 다음에 들락날락을 하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트리플 A라고 한 거고 요즘은 이제 쿼드러플 A라고 하는데 A 4개짜리. 이것도 아니고 그냥 A 3개였던, 그러니까 빅리그 밟아본 적도 없는 선수를 그것도 그냥 처음에 100만 불을 덥석 안겨갖고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웃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선수가 원래는 유격수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코너 외야수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익수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은 최은성은 1루 아니면 우익수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 안치홍은 1루하고 2루를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덜커덕 걸리는 게 그럼 정은원하고 문현빈은 뭐냐는 거예요. 3루는 노시환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거는 또 하나가 리빌딩 내지는 우리 이승용 신임 감독께서 좋아하시는 리모델링을 잘 또 밟다가 또 다시 이제 야 없으면 사 이쪽으로 트는 게 아닌가. 이러면 이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치홍을 뭐 필요하니까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또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는 아직 검증도 안 된 선수예요. 하다못해 나름 검증 좀 했다 하는 애들도 이렇게 처음부터 100만 불에 오지 않았거든요. 오스틴 같은 경우는 옵션 꽉꽉 채워봐 70만 불로 왔다가 요번에 130만 불이 된 거고 그 특히 키움에 있던 선수 도슨인가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만 불인가 15만 불에 왔던 선수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하나가 데리고 온 페라자보다 경력이 딸리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페라자가 정말 그동안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뭔가 하나가 남들이 못 봤던 뭘 본 건지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화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민철 거쳐서 손혁단장에 와서도 이상한 데다가 돈 쓰고 정작 돈 써야 될 때는 못 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조금 좀 이상하고요, 행보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선발 투수감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임창규가 남는데 물론 장민재도 있긴 있습니다만 장민재는 엔간하면 한화에 눌러 앉으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임창규도 문제긴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요번에 14승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하긴 한 겁니다만 우승팀 프리미엄 플러스 잠실구장 프리미엄을 빼면 예, 과연 그러니까 LG 팬들 사이에서도 아유 그럼요 우리 창규 어쩌죠 아이고 귀여워요 그런데 뭐 대도 않게 50억 60억 얘기하면 딴 팀 가세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강남이랑 같이 롯데 가시던가요? 이거 롯데 팬들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임창규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임창규가 이번에 FA를 제소해 갖고 나름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본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가을 야구를 못 갔는데 이제 좀 넓지 않은 구장에 갔을 때에도 그러니까 임창규 같은 경우는 체인지업이나 커브가 긁히는 날과 안 긁히는 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랬을 땐 과연 본인의 14승을 올 곳이 다 평가받을 수 있냐. 저라면은 여기서 한 4, 5승은 깝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버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드래프트 카더라는 뭐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는 팬들의 바램도 절반 정도는 있겠죠. 근데 거의 확인된 바로는 일단 서건창 그러니까 FA 4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쓰게 최주환도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삼성에서 단독이라고 떴습니다만 누구나 다 우규민하고 김동엽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한화가 얼마나 받아 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2차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을 야구 못 간 팀들은 투수를 확보하려고 주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규민 같은 경우는 풀리긴 했어도 어디 갈 데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설픈 야수들이 과연 갈 자리가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오지환과 오승환 같은 경우는 이미 FA를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FA 고시까지 해가면서 예. 근데 오지환하고 오승환이 나왔음에도 19명이거든요. 그럼 19명이면 어떻게 되냐. 한화가 안치홍을 영입을 했습니다만 야 우리 더 영입하자 하고 싶어도 한 명밖에 이제 추가 영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FA는 상당히 흉작이 예상이 된다. 근데 어쨌든 2차 드래프트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롯데 쪽에서 전준호하고 안치홍의 거치가 결정이 됐다. 일단은 이게 스타트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상당 기간은 좀
지금 이제 굵직한 FA라고 남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임창규, 김재윤, 함덕주 요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예, 그 사이에 의외로 고종욱이라든가 장민재 같은 선수의 거취가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고종욱 같은 경우는 은근히 쏠쏠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화가 참 겨울에 또 이제 행보를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지션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꼭 필요한 포지션이었는가, 그리고 정의나 그렇게 보강을 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임창규한테 뭐 배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하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하루나 이틀 뒤에 또 이제 오늘 못했던 뒷이야기들을 또 APBC 이야기들서부터 해갖고 또 한번 제가 쫙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오히려 12월이 되기 전까지 지금이 뭐 몸살이 났던 뭐가 났던 식중독이 났던 아주 요상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들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벤트 응모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연말까지는 일단 29분 다 찰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박진행이니까 진행해야겠죠?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그로서 오늘 방송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끔 잊으실만 하면은 후원. 저희한테 주시는 후원은 그 연말정산 때 꼭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예, 바로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치아라 TV 녹음 짧게 했는데도 20분이 좀 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바로 올려드리고 저는 또 수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며칠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